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하남매 엄마입니다. 영상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동안 저는 좀 우울한 날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조차 생각해볼 심적 여유를 갖기 힘들었는데 어쨌든 스트레스가 많이 쌓인 상태였던 것 같아요. 여자들은 한 번씩 폭풍수다를 떨며 스트레스를 풀어주어야 하는데 아이 넷이 돌아가며 콧물 찔끔, 목이 아픈 증상이 종종 있어서 시국이니만큼 약속 잡기가 내키지 않더라고요. 특별히 힘든 일이 있었던 건 아니었지만 하루 종일 애만 보고 있어야 하는 상황에서 탈출하고 싶은 마음. 아이 키워본 엄마라면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그 잠깐의 탈출조차도 허용되지 않으니 땅이 꺼져라 한숨만 나오더라고요. 영상은 만들어야 하는데 기운이 안 나니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지도 떠올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친구랑 수다 떨 때처럼 뒷담화에 가까운 시시콜콜한 얘기를 해보면 다시 긍정적인 상태로 돌아올 수 있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행복, 사랑 따위 쪽 뺀 현실 다자녀 육아에 대해 폭풍수다를 떨어보려고 합니다. 공감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응원의 메시지 좀 남겨주세요. 사이버 세상에서 몇 달 살다 보니까 선한 댓글이 주는 영향력이 참 크다는 것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선한 댓글에 정신 좀 차려보고 싶어요. 사남매 엄마라고 저를 소개하면 사람들이 와 대단해 라는 반응을 제일 먼저 보입니다. 사실 저는 둘째 키울 때까지도 애 키우는데 익숙해지지 못하고 늘 초보맘 같은 미숙한 엄마였는데 저는 어쩌다 이 대단한 엄마가 된 걸까요? 어쨌든 아이들은 태어났고 아이들이 하나같이 예쁜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아이를 좋아하는 타입이 아니라고 생각했었지만 저도 어쩔 수 없는 도치맘이었답니다. 예전부터 제 손을 보면 사람들이 일복이 많은 손이라고들 했어요. 저도 살림을 좋아하다 보니 역시 나는 일복이 많은 여자라고 생각하곤 했었는데 사남매를 낳아보니 그동안의 일복은 복축에도 못 끼더군요. 아기 한 명이 더 늘었을 뿐인데 집안일은 왜 배로 늘은 것 같을까요? 아침 8시쯤 일어나서 첫째, 둘째 등교, 셋째 등원 준비하며 막내 젖병 물리기로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아이 셋만 집을 나서면 한가해질 것 같은 착각이 들지만 사실 위에 애들이 없으면 넷째가 저만 찾으러 다녀서 더 피곤해요. 그런데 넷째가 제 옆에 없으면 어디선가 사고를 치고 있을까봐 한눈을 팔 수도 없답니다. 분유에 이유식에 간식에 먹이고 돌아서면 또 먹여야 하고 배변 활동은 어찌나 활발한지 하루에 기본 3번, 잘 먹은 날은 5번도 싸고 어쩌다 잘못 먹은 날은 10번까지도 쌀 때가 있답니다. 넷째를 먹이고 씻기고 겨우 낮잠을 재워놓으면 셋째가 하원을 합니다. 셋째가 집에 돌아와서 아주 우렁찬 목소리로 다녀왔습니다 라고 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이제 좀 쉬어볼까 했는데 넷째가 셋째 소리에 귀신같이 반응하기 때문이죠. 셋째는 어린이집에서 있었던 일을 종알종알 얘기하며 배고프다고 야단입니다. 셋째 간식 차려주고 잠깐 앉아서 쉬려고 하면 첫째, 둘째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배고프다며 오자마자 냉장고 문을 열고 닫고 책가방이며 옷이며 다 벗어 던지고 나면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이 기관총에 총알이 되어 제 귀에 박히기 시작합니다. 아이 셋이 저를 향해 각자의 얘기를 쏟아낼 때마다 먼저 말한 사람이 다 말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얘기하고 우선권 있는 자의 얘기 먼저 듣고 순서대로 얘기를 들어주려고 하는데 기다려야 하는 자는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먼저 얘기하고 싶다고 투정을 부립니다. 또 그새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리를 뜨는 자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쩐지 미안한 마음이 들죠. 저도 아이들이 하고 싶어하는 얘기 한 명 한 명 집중해서 다 들어주고 싶어요. 그런데 저녁 시간이니 밥은 해야 하고 막내는 바짓가랑이 붙들고 매달려 있는 상황에서 아이 셋이 우르르 저한테 몰려올 때면 쓰나미가 밀려오는 듯한 기분이 든답니다. 제게는 좀 힘든 순간이에요. 대충 이런 상황이 종료되면 막내가 응가? 그러고 나면 셋째가 응가. 줄줄이 응가 대잔치를 치르고 밥 차리기에만 열중하고 싶어도 끊임없는 아이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며 밥상을 차려내면 8시는 기본, 어떨 때는 9시에 저녁을 먹기도 합니다. 저녁을 먹었으면 알아서 양치하고 놀다가 자면 좋을 텐데
단 하루도 그런 날이 없네요. 저녁 먹고 나면 자기도 바쁜 시간인데 저녁 먹기 전까지 띵가띵가 놀다가 영어 공부한다는 첫째, 틱톡 찍는다고 무아지경인 둘째,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조차 무조건 자기가 해야 한다고 걸핏하면 우는 셋째, 또 똥 싸놓고 신나게 놀고 있는 넷째. 정말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기가 쏙 빠지는 하루예요. 영탈이라는 단어가 저의 상태를 대변해줄 때가 참 많아요. 첫째, 둘째만 키울 때는 저녁에 몸놀이도 해주고 최소 1시간 이상 매일 책도 읽어주곤 했었어요. 첫째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했고 정말 후회 없는 육아였기에 그 시절로 절대 돌아가기 싫다고 농담 삼아 얘기했었죠. 그런데 5살이 된 셋째는 이제야 겨우 책을 읽어주고 있답니다. 그것조차도 집중해서 읽어줄 수 없는 환경과 시간적으로 하루에 한 권 읽기도 빠듯한 날이 많아서 참 속상해요. 독서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깊이 느꼈던 저이기에 다른 무엇보다도 독서만큼은 놓치고 싶지 않은데 이제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이 되어버렸어요. 밥만 제때 해먹어도 감지덕지인 지금의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좋은 엄마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고 있지 못하다고 점점 저의 무능함을 자책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잠잘 때도 목마르다, 오줌 마렵다 등등 갖은 이유로 아이들이 10시를 한참이나 넘겨서야 겨우 침대에 눕는데 누구 하나 곱게 잠드는 법이 없어요. 막내는 잠들기 전까지 제 몸 위에서 빙글빙글 돌며 잠투정을 합니다. 손가락 발가락이 제 콧구멍으로 푹 들어오는 건 약하고요. 그 작은 발로 제 얼굴을 인정사정 없이 가격해댑니다. 작아도 아프더군요. 그래도 재워야 하니까 아픈 내색도 못하고 저는 미동도 없이 자는 척만 해요. 그 옆에는 침대가 넓으면 얼마나 넓다고, 한 침대에서 엄마랑 떨어져 있으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다고 엄마 옆자리 쟁탈전을 벌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넷째와 셋째가 제 양옆에서 자고 둘째는 셋째 옆에서 자는데 셋째가 물 마시러 가면 둘째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셋째 자리를 차지하고 버팁니다. 물 마시고 온 셋째도 그냥 넘어가는 법 없이 엄마 옆에서 자고 싶다고 깜깜한 방에서 목 놓아 울기 시작하죠. 막내 재우려고 몇십 분씩 자는 척하고 있는데 엄마의 노력 따위 전혀 신경 쓰이지 않는 아이들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그래서인지 자자, 이제 그만 자기 자리에서 자자 좋게 좋게 얘기하다가 결국엔 화가 폭발하게 되는 것 같아요. 화가 폭발하면 저도 마음이 편치 않아요. 잠자리인데 좋게 재울걸, 조금만 참을걸. 그런데 저도 너무 힘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정리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언제 잠들지 알 수 없으니까요. 아이들을 일찍 재워야 한다는 압박감과 아이들이 자야 육퇴할 수 있다는 조급함 때문에 참고 참았던 화가 저도 모르게 솟구치는 것 같아요. 저희 벼락 같은 한마디에 아이들이 잠잠해지고 억지로 평화가 찾아오지만 아이들보다 제가 먼저 잠드는 걸 알고 있어요. 정말 머리만 대면 기절하듯 의식을 잃게 되죠. 그렇다고 푹 잘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육퇴는 했지만 못다한 살림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소프트 아이스크림처럼 높다랗게 쌓여있는 빨래도 돌려야 하고요. 하루 종일 못한 설거지도 해야 하죠. 정말 신기하게도 매일매일 세탁기를 돌려대는데 돌아서면 빨랫감이 수북하게 쌓여있답니다. 이건 정말 매직이에요. 셋째 태어날 때 산 통돌이인데 낮에도 돌리고 밤에도 돌리고 하루에 몇 번씩 4년 넘게 돌리고 있는데 아직도 짱짱한 걸 보면 LG가 가전을 참 잘 만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밤늦게 설거지를 하는 날은 종아리가 터져나갈 것 같은 통증을 느낄 때도 있어요. 하지정맥류 생길 것 같아요. 마음으로 울면서 집안일을 할 때도 많고요. 실컷 울기라도 하면 기분이라도 풀릴 것 같은데 드라마 볼 땐 펑펑 쏟던 눈물도 진짜 필요할 땐 찔끔 나오다 말아서 마음으로만 울게 돼요. 출근은 있지만 퇴근은 없는 삶, 1년 365일 휴일 없이 야근하는 삶. 지난 1년이 딱 그랬어요. 가사가 노가다로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많이 힘들어졌어요. 남편이 안 도와주는 것도 아니에요. 남편도 최선을 다해 도와주고 있어요. 남편이 있었기에 쓰러지지 않고 버텨내고 있는 거겠죠. 예전에 잠깐 식당을 운영했던 적이 있어요.
프랜차이즈라는 원대한 꿈을 안고 베트남까지 가서 요리를 배워와서 월세 무서운 줄 모르고 서울 강남 요지에 쌀국수집을 차렸었죠. 아침 9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문 닫을 때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 일했어요. 점심 장사 끝나고 나면 남편은 가락동으로 장을 보러 가고 저녁 장사를 하면서 솥뼈로 육수를 만들었어요. 장사가 잘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월세가 비싸다 보니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상황에 놓이더라고요. 인건비라도 남기려면 장사가 더 잘 돼야 하는데 장사를 더 잘하기 위해서 머리를 쓸 힘이 없었어요. 가게 오픈 전에는 가게를 어떻게 운영할지, 잘 되면 이렇게 저렇게 해보자 등등 희망적인 구상으로 에너지가 넘쳤는데 막상 주방에서 요리하고 서빙하고 장보고 청소하는 등 식당의 모든 일을 둘이서 하려다 보니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남편과 저 둘 다 태어나서 처음 겪어보는 육체적 고통이었던 것 같아요. 손해를 보고 가게를 접으면서도 미련 하나 없이 다시는 몸 쓰는 일을 하지 말자고 약속했었는데 그 이유가 몸이 힘드니 머리를 쓸 수 없다는 걸 느꼈기 때문이에요. 장사도 3년만 버티면 자리를 잡는다고 하는데 그 3년까지 가는 길이 생지옥이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요즘 저는 식당 할 때의 그 기분을 다시 느끼고 있어요. 몸은 육아와 살림이라는 매뉴얼대로 움직이고 있는데 몸이 힘들다고, 힘들어 죽겠다고 아우성치네요. 헤어날 수 없는 생지옥길을 걷고 있는 기분이에요. 애 넷 키우는 일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누구 하나 소중하지 않은 아이들이 없기에 원망할 수 있는 대상도 없어요. 아이들이 예쁘고 소중한 만큼 더도 덜도 말고 무덤덤하게만 지냈으면 좋겠는데 몸이 힘드니 마음까지 힘들어지네요. 매일매일 노가다 뛰는 강도로 살고 있는데 이런 날이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니 우울감에 사로잡히게 되더군요. 육아만 하다 끝나는 인생은 싫어서 TV도 잘 안 보던 제가 큰맘 먹고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최근에는 영상 만들 시간도 체력도 기운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지요. 다자녀 육아 그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애들 다 키워놓고 자유를 되찾을 때쯤이면 환갑이 될 거라는 생각에 나이가 들기도 전에 겁이 나요. 이왕 다자녀로 갈 거였으면 쉬지 않고 나을 걸 그랬어요. 그랬으면 육아 졸업이라도 일찍 할 수 있을 텐데. 40 넘어 출산해보니 아이는 한없이 예쁘지만 제 삶의 만족도는 지하를 향해 열심히 삽질하고 있는 기분이에요. 아이들한테는 행복한 엄마로 보여지고 싶었는데 사실 저 그렇지 않은 날이 많았어요. 애 키우는 게 뭐 그리 신이 나는 일이겠어요. 책임감과 의무감에 최선을 다할 뿐이죠. 애는 제가 낳았으니 어디다 하소연할 데도 없고 해서 이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이 저희 친구다 생각하고 다자녀 키우는 솔직한 소감을 영상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전에 영상들을 나중에 보니 제 목소리가 가라앉고 갈라지고 하는 영상들이 많더라고요. 아이들이 자야 나레이션 녹음을 할 수 있는데 아이들 재우다 같이 잠들면 새벽에 깨서 녹음하거나 밤새 편집하다가 아침에 녹음하거나 해서 제 의지로는 극복할 수 없는 신체의 변화인 것 같아요. 듣기에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